인텔 인사이드 PC와 노트북 세계에서는 1등을 자랑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 퀄컴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6조 7천억인가 되는 금액의 말입니다. 인텔이라고 하는 곳이 지난 2024년 2분기에 적자가 2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1분기보다도 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한때는 PC와 노트북에 인텔이라고 하는 스티커, 인텔 인사이드, 그 스티커 자체가 그냥 품질 보증이었습니다. 최고의 노트북, 최고의 PC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한때는 외국인을 이렇게 납치해 가지고 기술 개발을 시켜서 만든 게 아닌가라고 그냥 풍문이 돌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자랑했던 이제 최고의 기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몰락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1등이라고 영원히 우쭐하고 과시하고 드러내다가는 언제 어느 때고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항상 1등인 사람들은 1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근데 영원히 1등일 수 없다라는 거. 어느 시점이 되면 그 1등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1등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1등에서 뭐 2등 3등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이제 그릇에 맞게 움직여야 자신이 완전 몰락하는 일이 좀 안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승승장구하고 되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많이 고민스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러는 중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삶을 설계해 나가고 전개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언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제 급변할지 모른다라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현실을 어떻게 좀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그에 맞춰서 움직여 나갈지를 따져봐야겠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삶이 뭐 아래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내려오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침몰하는 수준으로 갑자기 내려가 버리면 되게 안 좋으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는 게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많이 불확실하고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의 이제 버퍼존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쿠션 같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갑자기 추락해버리면 그 충격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니 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저는 비상금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최소한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아무런 소득 없이도 살아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최소한의 비상금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도 최소한 그래도 그걸 감내하고 견디고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언제 어느 때든 쉬울 때가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고 답답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좀 궁리하고 고려하며 움직여 가야 되겠습니다. 당장 월급이 안 나오면 휘청거릴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고 궁리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삶을 잘 좀 지켜낼지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앞날을 대비하며 사는 건 더욱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좀 잘 좀 이제 만들어 나갈지 궁리하고 강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인텔 인사이드 그 스티커가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도 되게 큽니다. 끝내줬는데
인텔이라고 하는 것이 무어의 법칙도 이제 나올 정도로 이제 경제 서적에 아주 유명하게 이렇게 나올 정도의 무어의 법칙이 나왔던 그 기업인데 저렇게 침몰한다니 참 믿기 어려운 거죠. 우리는 과거에 잘 나갔다고 지금도 잘 나갈 리 없다라는 매우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이제 좀 더 신중하게 마음 깊이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녹록지 않다라는 거. 과거에는 되게 전성기였지만 지금은 그 과거를 잊고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다시 이제 적응하고 익숙해져서 또 앞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먹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뭔가를 해결해 나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벌리는 건 최대한 좀 자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일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그건 오직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삶이 지켜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며 살게 될 텐데 잘 따져보고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현재 삶이 앞으로 계속 통용될 거다, 뭐 이런 착각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고 상황이 바뀌고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서 새로이 공부하고 새로 고민하고 새로 구상하고 새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삶은 분명 과거하고 다른 항상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학습을 요구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새로 공부하고 또 움직이고 또 나아갈 그런 각오,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그래야 항상 이렇게 닥쳐오는 새로운 환경의 상황에 맞게 살아가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잘 좀 감내하고 적응하고 파악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참 험난하고 참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틀릴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좀 지켜보고 마음 굳게 먹고 앞으로 전진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